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근행표 원전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예, 그 근행표를 이용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가 별로 없죠. 예. 그런데 조금 여담으로 시작부터 갑니다만은 네이버 카페들에 보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저한테 이제 원전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이용을 하던 분들이 나름대로 카페나 이런 걸 만들어가 이용하면서 그런 데서 이런 의문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기능표 원전을 완벽하게 다 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국내 일목균표 보급을 일찍부터 해왔고 원전 한글판 번역 과정에서도 크게 관여를 하고 강의를 오래 하고 실전 사용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게다가 일목산인의 그 다른 이 원전 외에 일곱 권의 책이나 다른 원고들도 많이 보고 이래서 비교적 내용은 정확히 아는 편에 속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를 가느냐 하는 부분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놔두고라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거의 저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질의응답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저는 한편으로 제가 불편한가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 카페에 모처럼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영상으로 남겨두는 편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이 녹화를 하나 합니다. 우선 이 질문하신 분은 원전을 대단히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고요. 물론 여기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 한글 번역판 이걸 이야기합니다. 꼼꼼하게 보시는 분이고 이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우리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은 처음 접하잖아요. 더구나 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다가 일목산인 육필원고 한글판을 통해서 접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대상을 접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 기반,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읽어도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바탕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씌었지만 읽으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읽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종합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 시장 시세 종목에 가서 접목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일목산인의 책 기술 방식이 다소가는 추상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공부를 좀 더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요리를 해서 입에 딱 떠넣어주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냥 재료만 이렇게 내놓으면서 요리를 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여기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첫째, 목표치 계산할 때 종목에서는 고가 저가냐 중간값이냐 지수는 종가냐 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신고가 개수 요거는 일단 놔두고요. 이건 사케타 기법으로 가야 됩니다. 신가 팔수 10수법칙 그건 제가 여기도 답변을 안 달았는데요. 그건 그 또 다른 책을 가져와야 되니까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우선 일목원전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이라고 했을 때 표현을 살짝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근영표 원전에 보면 일목균형표 차트를 만들어서 그릴 때 어, 그냥 지수는 종가선을 써도 되고요. 이게 일본의 이제 지수입니다. 우리 치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그런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은 우리가 사가, 시가, 고가, 저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케다 봉, 사케다 봉은 기법이지만 참 이게 봉촉도, 캔들 그러죠, 그죠?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그리는 요걸 가지고 이제 그린다라고 해놨는데 목표치 계산 부분 항에서 또 이게 조금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표치도 다우라고 한 건 이건 이름 미국 다우존스가 아니라 저기 니케이 들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225.
그게 이제 지수가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다우 방식으로 대표 종목만 가지고 만드니까 다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우는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의 예 니케이 돌도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인덱스다. 예, 우리 코스피 200 혹은 선물지수 뭐 이런 종합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종가에 의하지만 그랬는데 이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림을 종가를 그릴 수도 있고 시고주 종가를 그릴 수도 있는데 우린 지금 거의 대부분 봉 차트를 쓰죠. 종가 차트 거의 안 씁니다. 예, 종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종목은 장중 고가와 저가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균형표 전환선 9일간의 중간가격, 기준선 26일간의 중간가격 이걸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균형표의 계산치는 종가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그렇습니다. 제4도 다우의 일봉인 음양봉 게재하고 있다는 것과 균형표의 계산치가 종가 기준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매일의 저가 고가가 확실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그 장중 저가 고가의 중간치를 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제가 이 그림에 그냥 이렇게 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벌써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종가로만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간다고 하면 종가상의 저가와 종가상의 고가잖아요. 종가상의 눌림목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까지 이 자체 가지고 목표치 계산을 하면 그냥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종가 베이스로 계속 보는 거예요. 장중 고가 저가는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를 이렇게 예. 최저가가 1640이고 종가가 이는 시가가 1643이고요. 종가는 이게 1660이거든요. 이 봉만 보면. 근데 이 목표치 계산하는 거 일목사님 보면 전부 이 저가와 장중 고가와 장정 저가를 가지고 거래 나가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중간값을 취한다고 하면 자 이건 여러분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 점을 하나 찍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여기 중간에 여기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날은 중간에 여기 있겠죠? 아니요. 저 시가 고가의 중간에 여기가 되고 여기도 한 이쯤 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1640에서 1725 왔다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걸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매일. 그죠? 다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작업이 상당히 많아져요. 장중 저가 고가의 중간치를 매일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죠? 매일의 중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표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일목균형표 안에서 그 차트들의 목표치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밑에 이 저가와 고가 이걸 가지고 그려 나갑니다. 여기 예시가 예시를 어느 걸 하나 가져볼까요? 그림이 어디 갔어? 이거 제가 이 377 이거 계산치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저 본문의 표현에 너무 이렇게 응외시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 최저가가 291이거든요. 고가가 334잖아요. 이 장중 최고가입니다. 이 최저가가 312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377이라고 나오죠. 377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일목사님 이분이 이게 개별 종목이거든요. 개별 종목에서 종가도 아니고 중간값도 아니고 그냥 최저가와 파동의 고가와 파동의 저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 고점도 한번 보세요. 이게 374거든요. 눌림목이 350이잖아요. 그죠? 350이죠. 그러면 딱 때리면 이 값이 457이라고 나오죠. 이 값 45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이 이제 원전 강의를 받고 원전을 읽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근데 여기도 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이 말이 있죠. 다우는 종가, 지수는 종가, 종목은 장중 고가 저가에 의한다 해놓고 여기 보면 또 중간치를 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세가 막 급변동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중간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이제 엑셀에다가 그리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면 됩니다. 귀찮잖아요.
그럼 목표치라고 하는 게 그 언저리를 보여주는 거지 한 점 오차도 없이 뭐 달성하고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준으로 종가를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냥 종가로 계산하는 거죠. 목표치를. 예? 종가만 가지고 목표치 계산하는 것이고요. 아니고 예, 장중 예, 15저 종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로 했다면 그냥 이걸로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했다면 중간값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한 가지가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원점 본문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케다 차트에서 고가 334로부터 312엔 푸싱 때까지 9일인데 9일간 눌림을 줬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번에 의문은 눌림의 개수를 종가가 아니라 고가 기준으로 세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124페이지 원전입니다. 이거 마사시다 차트에 보면 여기서부터 4일간이라고 했는데 하는 이야기였고요. 더더욱 여기 가면 다케다 차트에서 374 기록한 고점으로부터 세면 눌림목 20일이 돼야 되는데 왜 13일 눌렀다고 표현을 하느냐. 원전에 보면 13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약간 용어상의 혼동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일단 8일이나 9일이냐 10일이냐 이거거든요. 이 고점 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항에서 일목사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며칠을 눌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눌림목이 와도 기준선을 타고 계속 갔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걸 빼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9일 눌림목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냥 여기가 이게 상바닥이니까 이거 저가가 상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양편 넣기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9일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3일이냐 4일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왜 3일 누르고 4일째부터 플러스가 났는데 왜 4일 눌림이라고 보지? 그래서 고가를 가지고 무조건 계산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이건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눌림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을 안 깨잖아요. 근데 이 고가를 벗기면서 가는 날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간이나 이 구간까지가 전부가 그냥 눌림이 되는 거예요. 눌림으로 보는 겁니다. 혹은 돌파전 조정의 일수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그냥 4일이면 4일. 이날 이제 벗기고 나가잖아요. 뭐 최고가는 못 벗겼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제대로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3일짜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570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어디 갔지? 잠깐만요, 여러분. 본문으로 가볼게요. 질문에서 다케다 차트 374엔 다케다 374에서 4월 14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스시다 말고 다케다로 가야 돼요. 네, 이 구간입니다. 아이고. 아니요. 다케다. 그러니까 이건 일목그러니까 원전을 캡처 떠 가지고 제가 표시한 것이고 여러분께 나간 차트는 이거보다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374 요 이야기거든요. 4월 14일. 자 보세요. 자, 다케다 374 기록한 4월 14일부터 1일로 세면 10일째 되는 날 양봉이 나오는데 원전에서 13일을 눌렀다 하니까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 잘 보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나열하니까 여기가 고가잖아요. 그 양편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가 10일이죠. 11, 12, 13지죠. 근데 그냥 생각하면 저가는 여기 있으니까 둘, 넷, 여섯 예? 여기까지만 사실 하락이잖아요.
최저가에 그 뒤에부터는 올라가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13월에 눌림목이라고 한 건 이 상승연차로 돌파하는 이날까지를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그러니까 13일, 이게 14일차잖아요. 14일차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이 고점 아래에 있는 일종의 조정 파동이죠. 그러니까 요 개념이 좀 그죠? 이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을 처음 읽을 때 해설 없이 예, 제가 원전 강의 그 녹화본을 예, 따로 이렇게 예, 강의를 판매를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죠.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단순히 생각하면 말씀드렸죠, 그죠? 파동은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편느길에도 둘, 넷, 여섯, 일곱이잖아요. 7일 조정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이 13일을 눌렀다고 하지? 예, 그렇게 따지면 이 돌파해버리는 날 직전까지 일수를 가지고 보면 그냥 13일 눌림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질문 중에 보면 왜 한 3일 이렇게 되는데 3일, 4일 같기도 한데 왜 2, 3일이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원전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글을 쓸 때 일필휘지 딱그 서문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냥 예 달리면서 써내면 좀 나아요. 그렇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계속 쓰다 보면 저 앞에 하던 이야기와 저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살짝 네, 전혀 상반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조금 다른 표현이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보면 여러분께 나간 책은 그것을 최대한 수정했습니다만은 이 차트에 있는 가격 같은 이런 것들도 잘못 읽어서 표현하는 게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최고가가 이제 3749, 최저가 350인데 이번에 이제 원고를 쓰다 보니까 뭐 370이라고 불러버리거나 자 그날의 저점은 355였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오타거나 아니면 수치를 살짝 잘못 보고 그거는 이제 인간적인 실수죠, 그죠? 예, 글을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책이 전체 1권부터 전 7권까지 10년 이상 걸쳐서 책을 썼잖아요. 그 만으로 치면 12년, 13년 정도 걸렸죠. 69년부터 1981년까지 책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여튼 표현되는 내용 중에 일부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범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약간의 그런 실수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아니 앞에서는 저러는 거 왜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하지 이런 경우가 좀 간혹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 일목사는이 1.5리도 없는 무슨 성경 바이블도 아니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글 쓰는 작자의 작자 필자 필자의 인간적인 실수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변화일을 계산하거나 뭐 이런다면 정확하게 며칠 양편 늦게 빠지고 며칠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국면에서는 주로 어떤 걸 설명했냐면 뭐 기준선의 지지 이런 것들도 눌러대도 기준선은 안 깨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냥 9일 눌렀다 뭐 얼마다 이런 정도니까 그건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역산을 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왜 10일 빠졌는데 9일 빠졌는데 13일이라고 하지 이러다 보니까 아니 고가만 가지고 셌나 이렇게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제 그죠 고민하는 부분이 이 원글쓴이의 본의 의도를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직접 설명을 듣는 것도 아닌데 책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이건 여담으로 제가 균형표를 가져와 가지고 처음에 번역을 해 가지고 보면서 몇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버전이 있는데 여기 앞으로 좀 가볼게요. 처음에 빌공자가 있었어요. 특별한 조건 1, 2에 가면 한자로 빌공자가 있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 이걸 번역하던 사람이 휴엘로 번역을 했어요.
시세 진행 중에 휴일이 있으면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휴일이 있으면 좋다? 그러면 되게 휴일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휴 같은 게 들거나 이러면 시세의 흐름이 중간에 가다가 맥이 조금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도 보면 축구 같은 경우 중간에 뭐 타임 이래 가지고 작전 타임을 못 부르지만 뭐 배구나 농구나 이런 거 보면 작전 타임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팀이 너무 흥분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말려가지고 뭐 정신없이 당하고 있거나 이러면 감독 코치가 한번 타임 불러가지고 그죠? 불러서 예, 작전도 설명하지만 좀 분위기를 따독거리잖아요. 맥을 한번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강의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해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꺼내놓고 이야기할게요. 어디 갔나? 저 뒤에 가면 아이고 이게 여러분 이 사케다 신가 8수 10수 법칙이 나오고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못 찾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원전에 이걸 가지고 찾으니까 제가 해왔죠. 여기 있네요. 예. 특별히구나. 이게 보세요. 특별히 써둬야 하는 조건, 특별한 조건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바닥을 짚고 돌아갈 때 신고가다, 뭐, 9일 이상 올라가면 좋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 여기 갭이 있다면이라고 이제 나중에 번역을 했는데, 이 신고가로 올라가는 중에요. 시세가. 여기 신고가는 이런 식의 상승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고가가 올라가죠. 그죠? 매일 고가가 올라가죠. 자, 하락할 때는 음봉 위주의 매 저가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바닥을 친 다음에 돌아올 때는 음봉이 섞이더라도 이 고가를 계속 올리면서 가죠. 그죠? 고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저가를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이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느냐, 계속 가느냐 하는 건 나중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단 바닥 찍고 돌아갈 때 이 고가를 계속 갱신하는데, 그 속에 원래는 갭이 있으면 좋다예요. 한자로 비율공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갭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사케다 갭에서 말하듯이 그냥 뭐 시가부터 대바람이 치고 나와버리잖아요. 이건 이날 종가가 여기고 이건 시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이만큼이나 갭이 열리죠. 그죠? 이건 중간에 이제 뭐 떴다가 밀리면서 약간 하긴 해도 종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가가 여기 있잖아요. 갭으로 튀어나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 날은 눌리다가 튀어나갔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죽자고 빠지고 눌리던 놈이 아침 시가부터 갭으로 대바람에 그냥 날아가는데 그만큼 뭐죠? 매수세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빌공짜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추론을 하는 거죠. 공일이 들면 왜 좋지? 시세가 가는 중에 쉬는 날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뜨면 좋은가 보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글쓴이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잘못 읽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좀 나쁘게 하면 경강부회고요, 아전인수식이고 그렇게 해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론을 제시하는 분의 정확한 의도, 그걸 우리가 이제 간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분이 스펜 5에서도 그렇고 중간중간 가다 보면 완벽하게 해설을 하지 않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자들의 공부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 표현은 추상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랬다고 하는 걸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기본만 탁 이야기를 해놓고,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꾸 이렇게만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일종의 교수법이죠. 남을 주기만 하면 졸리고 집중도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독자, 수강생, 학생들의 그런 집중력이랄까 연구하는 제 자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들게 하고요. 혹은 힘들게 하고 그러다 지치면 뭐 책을 던져버리게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뭐 시장을 이렇게 어렵게 배워야 하나 그러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는데 뭐 어쨌거나 균형표 이론이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이 시장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자 발벗고 나섰는데 애초에 시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가 않죠. 예. 누구라도 한 번 듣고 배워서 간단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뭐 표현도 있듯이 그래서 시세를 한번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매매를 하려고 달려들다 보니 이분이 뭐 평생 연구학을 줄이고 줄였다 하지만 그래도 또 내용이 좀 되고요. 그것도 전달해 주는 과정이 이게 무슨 전자제품 설명서처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매뉴얼처럼 좀 돼 있는 게 아니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거 어렵다, 불편하다 이러실 거예요. 그 제가 이 원전 강의를 유튜브에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기왕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기 때문에 답변을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뭐 제가 균형표 책을 읽으면서 취득한 거지 일목사님께 육성으로 가서 강의받은 건 아니니까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받고 경험이 많으니까 어지간한 부분은 제 이야기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 너머까지는 몰라요. 일목사님이 직접 나서 설명해 주기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펜 5의 경우도 그래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게 서펜 5라고는 제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의 편린으로서 일부 이런 이야기만 하고요. 일부도 사까지 익히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던져놔 버려요. 그런 상태에 누가 나서 가지고 이것이 서펜 5입니다라고 말 못하고요. 이것은 제가 일본 가서 일목사님 제자나 손자 만나 가지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은 일종의 공부를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마저 남긴 육필 원고가 좀 남아 있느냐,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있는가 싶어 물어보니까 뭐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질문 몇 가지 답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너무 이제 균형표 원전을 뭐 어렵다라고 자잘하기는 좀 그렇고요. 충분히 공부는 해볼 만하고요. 대신에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분명히 뭐 도움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힘들다고 하면 균형표 안에서 이론이 단계별로 그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까지 있고 하니까 뭐 필요한 부분만 내가 가져가서 이용하시면 되고 아울러 변화일 같은 것은 저도 뭐 자주 발설하지만 제일 깊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너무 그거부터 달라들면 좌절이 올 수 있으니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